자, 다항식의 곱셈으로 가보자. 그런데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쓰기는 했지만 뭐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요건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 자, 지수법칙 한번 봐보자. 자, 뭐 원리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는 된다.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보자. A를 예를 들어 이렇게 3번 더했다 라는 기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를 3번 더했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지?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곱하기라는 기호를 도입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A 곱하기 3이다 라고 표현을 가능할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숫자를 앞에 적어주니까 곱하기는 생략하니까 우리는 3A라고 적는 거다, 그지? 자, 그런데 A를 3번 곱했다 라는 기호가 있다라고 해보면, 자, 요것도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도입을 해준 거고, 그지?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적냐면 A 위에다가 조그맣게 3이라고 적으면서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세제곱이라는 건 결국 곱하기를 여러 번 쓰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비교를 해볼게. 자, 봐보자.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이라는 얘랑 A의 4제곱이라는 얘를 우리가 곱해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 A의 7제곱이야, 12제곱이야? 7이요. 그치? A의 7제곱이지. 쉽게 판단되지? 네. 그치? A를 3번 곱한 거랑 요거랑 그리고 A를 4번 곱한 거랑 곱했다는 소리니까 결국 A를 몇 번 곱한 게 된다? 3 더하기 4번 곱한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런 기호는 A의 7제곱이다. A의 3 더하기 4가 돼서 A의 7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요런 거겠지. 자, A의 세제곱에 4제곱이라는 관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일 거냐면 A의 세제곱이라는 얘를 4번 곱했다는 의미겠지. 의미가.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일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치? 3을 4번 더한 걸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는 3 곱하기 4 이렇게 적고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두 개를 뭐 해주자? 곱해주면 처리가 된다라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같은 경우를 봐볼까? A의 3 나누기 A의 4 해보자. 자, 나누기라는 건 원래 분수인 거지, 그치? 사실상. 그러면 A의 4제곱이라는 건 A가 밑에 4개 있다라는 소리고, 세제곱이라는 건 A가 위에 3개 있다라는 소리니까 약분 되면서 한 개가 남아야 되지. 요 한 개가 몇 개가 남는 거야? 4개 중에 3개를 지운 거니까 4 빼기 3개가 남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의 4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거꾸로 A의 4제곱에서 세제곱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밑에가 3개가 있다는 소리고 위에 4개가 있다는 소리일 건데, 얘도 4 빼기 3개가 남는 건 맞지만 4개가 더 많기 때문에 분자 쪽에 남아야 되지. 네. 그치? 그래서 얘는 A의 4 빼기 3개가 분자에 남는다 이런 관점일 거고, 두 개가 만약에 똑같다면 다 나눠져서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게 0이 아니고 1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그래서 개수가 똑같으면 1이다. 자, 뭐 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곱한 거의 n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지? 네.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숫자로 하자. 자, 곱한 거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A, B가 4개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요 A, B 사이도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상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는 우리가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 네. 그치? A를 먼저 4번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4번 곱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A의 4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 4제곱은 각각 뿌려줄 수 있겠다. 됐지? 자, 일단 요런 관점. 자, 지수법칙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니? 됐지? 자, 지수법칙 문제 없고,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분배법칙이라는 거를 배우잖아. 그지? 네.
자, 그 분배 법칙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둘둘까지밖에 안 하지만 이게 둘, 셋, 셋, 넷 이런 식으로 늘어나더라도 규칙성은 동일하다라는 소리야. 됐지? 자, 뭐 간단히 봐볼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라는 얘랑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얘를 우리가 곱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B를 우리가 어떤 대문자 X라는 얘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얘는 결국 대문자 X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 우리는. 그치? 그러니까 X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X 곱하기 Y가 될 거고, X 곱하기 Z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근데 X가 뭐였으니까? A 더하기 B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치? 자, 요거를 쭉 뿌려주면 다시 AX 더하기 BX가 된다는 소리고. 그치? AY 더하기 BY가 된다는 소리고. AZ 더하기 BZ가 된다는 소리다. 됐지? 근데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된다? A에 X 곱하고 Y 곱하고 Z 곱한 얘들이 있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AX가 여기 있고, AY가 여기 있고, AZ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에도 X 곱하고 Y 곱하고 Z 곱한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BX, BY, BZ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얘가 3개, 3개 늘어나도 상관없다. 3개, 4개 늘어나도 상관없다. 규칙성은 동일하다. 됐지? 네. 자, 이렇게 될 거고 뭐 교환결합 분배된다는 건 곱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야. 그냥 간단히 되겠거니 하고 넘어갈게. 자, 필수 3번 한번 살펴보자. 자, 볼게.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저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는데 쟤를 전개하고 싶어. 자, 전개하면 제일 큰 게 앞쪽은 3차고 제일 작은 게 뒤쪽은 3차니까 6차식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작은 게 1이고 3이니까 뭐 상수항까지 구성이 되는 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6차식이 나올 건데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일단 이거부터. 물론 고등부가 중등부에 비해서 연산이 복잡한 게 맞기는 맞거든, 알았지? 그런데 이거 6개나 되는 거를 실제로 다 전개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야, 알았지? 자, 일단 그거는 아니겠거니 일단 좀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 자, 요거 하나만 조금 잡고 가자. 요거 하나만. 자, 원래 고1 과정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지만, 고1 과정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야.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갈게. 어렵지 않으니까. 고2 때 쓰는 거거든. 고2 때 쓰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다시 요런 거 한번 해볼까? 2에 4 빼기 3 이거를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2라고 표현할 수 있니? 네. 맞지? 받아들일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어떤 x라는 얘가 있다고 해보자. 이거가 0제곱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의 0제곱. 네. 됐지? 자, 그러면 0제곱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a제곱 빼기 a라고 적어도 되니? 0제곱은? a 빼기 a. 네. 그치? a 빼기 a. 가능하지? 자, 그러면 얘는 x의 a제곱 나누기 x의 a제곱이라고 적어도 되니? 아니, 1로 되지 않아요? 잠깐만, 다시. 맞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봐봐. x a제곱 나누기 x a제곱이 되지? 네. 그러면 똑같은 숫자잖아? 네. 그러면 나누면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네.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떤 숫자의 0제곱이라는 얘는 1이라는 숫자랑 같은 거야. 요건 그냥 조금 받아들이고 갈게. 네. 어차피 고2 때 할 거야. 어차피 고2 때 할 거니까 x의 0제곱이 1이겠구나라는 걸 조금 받아들이자. x가 양수일 때는. 네. 됐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요걸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은. 자, 봐봐. 3 곱하기 x의 0제곱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 3이라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다. 요건 3이라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논리돼? 자, 그럼 봐보자. 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봐. 우리가 두 개의 항을 전개할 때는, 그지? 두 개 항을 전개할 때는, 봐봐. 뭐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뭐 얘랑 얘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또 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이라는 얘는 이쪽에 있는 거 한 개랑 이쪽에 있는 거 한 개를 곱하면 전개한 얘의 한 개의 항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물론 동료한끼리 계산은 하겠지만, 그지? 자,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곱한 게 하나의 항이 된다라는 관점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 x 세제곱이라는 거를 두 개를 곱해서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런데 봐봐봐. 지수 법칙에서 어떠한 두 개를 곱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나오니까 얘는 a 더하기 b라는 얘가 나오니까 결론은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이 되는 조합을 찾자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우리가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고 싶은 거는 0 더하기 3이 있을 수 있어, 일단. 그치? 그리고 1 더하기 2가 있을 수도 있어. 혹은 2 더하기 1이 있을 수도 있어. 혹은 3 더하기 0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는 논리가 돼?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는 결국 x의 0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야. 그치? 자, 근데 x의 0제곱을 내가 뭐로 보자 그랬어? 상수항으로 보자라고 했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의 상수항은 몇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됐지? 뒤에 있는 거의 x 세제곱은 누구니까? 그치, 5x 세제곱이니까. 아, 요 두 개를 곱함으로써 5x 세제곱이라는 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건 x가 3x니까. 그치? 3x 곱하기. 뒤에 있는 건 x제곱, 4x 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함으로써 12x의 세제곱이라는 얘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건 2x 제곱이 나올 거고, 뒤에 있는 건 2x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4x 세제곱이라는 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앞에 있는 거 세제곱은 4x 세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상수항 3이 되니까 12x 세제곱을 만들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니까 쟤네들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x 세제곱이라는 얘는 이 네 개의 조합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이 네 개는 각각이 다 동령이니까 더하면 그게 x 세제곱의 개수겠지. 자, 그래서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17, 이렇게 더하면 21, 이렇게 더하면 3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33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돼서? 물론 나는 이제 뭐 설명을 위해서 길게 풀기는 했지만 그냥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가는 거야. x 세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지? 그러면 1에는 누구를 곱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1에는 5x 세제곱을 곱하면 나오겠지. 3x에는 4x 제곱을 곱하면 나오겠지. 그리고 2x 제곱에는 2x를 곱하면 나올 거고, 4x 세제곱에는 3x를 곱하면 나오겠지. 요 네 개를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관점 이해되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살펴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논리부터 좀 생각해보자. 자, 이 자식을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전개를 해본다. 됐지? 자, 실제로 전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개수들이 쭈루룩 떨어질 건데 그 개수들을 쭈루룩 다 더하면 답이다 이 소리겠지. 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실제로 전개를 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상황부터 일단 생각해볼게. 자, 전개를 그냥 했다고 칠게, 알았지? 자, 했다고 치자. 그러면 몇 차식이 나와야 되냐면 5차식이 나오겠다라는 관점은 보일 거야.
그러면 얘가 오차식이 나온다라는 건 어쨌든 상수항 잡아주고, 그지? 네. 자, 1차식의 개수를 A1이라고 잡으면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2차식의 개수를 A2라고 불러주면 X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쭉 가면서 자, A5, X의 5제곱이겠다까지 정리가 가능할 거야. 네. 자, 그럼 봐봐. 왼쪽 거를 전개한 게 내가 오른쪽 거랑 같은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야. 네. 그러면은 왼쪽 수식과 오른쪽 수식은 사실상 같은 수식이야. 자, 왼쪽 수식과 오른쪽 수식이 사실상 같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 다항식. 중에서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됐지? 네. 자, 잠깐만 정리해 줄게. 네. 뒤에서 할 거야, 어차피. 뒤에서 다시 할 거야. 우리가 등식이라는 게 있어, 등식. 자, 엄밀히 말하면 다항식도 아니야, 알았지? 자, 등식이라는 얘가 있어. 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는 기호로 연결이 돼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불러줘. 자,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어. 됐지? 자, 그러면 등식 중에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자. 자, 등식 중에서 뭐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은 1이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등식이기는 하지. 그치? 자, 그런데 x에 0을 넣으면 성립을 하지. 네. 근데 x에 1을 넣으면 성립을 안 하지. 이렇게 성립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얘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줘. 자, 등식이라는 얘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소리야. 자, 첫 번째 방정식이라고 불러. x의 값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될 때의 x값이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될 때의 x값을 방정식의 해나 근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자, 그런데 이런 등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런 등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 사실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지? 네. 형태만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 넣어도 성립하겠지. 0 넣고 0 넣어 성립하고 마일 넣고 마일 넣어 성립할 거야. 다음과 같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걸 항등식이라고 불러줘. 됐니? 네. 자, 그리고 요 항등식이 물론 너네 1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운다. 자, 그런데 일단 그런 게 항등식이다 정도만 생각하자.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은 식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항등식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다시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자,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자, 1차 방정식, 자, 뭐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해가 x 이퀄 1이야. a 한번 찾아볼까? 이런 문제 어떻게 푸니? X 대입해서. 그치, 1을. 자, 대입할 수 있는 논리가 뭔 것 같아? 근거가 뭐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너네 맨날 해 주어지면 집어 넣으라고 물론 설명을 하시겠지만 근거가 뭐야? 근거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네. 방정식의 해라는 건 됐지? 얘를 뭐하는? 만족시키는 x값을 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1을 넣어도 얘가 만족이 된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야, 지금 문장 속에. 그러니까 1을 집어 넣어도 무방하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논리가 되지. 자, 그런데 다시 보자. 항등식은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지. 그 얘기는 마치 방정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야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다라는 소리야. 다 넣어봐도 논리가 깨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논리되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얘가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 그지?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상수항 여기서 A0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1의 개수는 A1일 거고 그지? x제곱의 개수는 A2일 거고 x5의 개수는 A5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봤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러면 x에 몇을 넣어주면 얘가 나올까? 몇을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돼.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x가 봐봐. 2였으면은 2a1이 나오니까 안 된단 말이야. 네. 0이었으면 없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a1이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1을 넣으면 A1이 나오지. 네. 여기도 1을 넣으면 A2가 나오고 거기도 1을 넣으면 A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건 X에 1을 대입한 상황이란 말이지. 네. 그러면 이 값은 누구랑 같겠다? 여기에다가 X에 1을 넣은 값과 같아야 된다. 네. 됐지? 네. 이해되지?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보면 이거 5 빼기 1이니까 4 나올 거고 여기 1 넣으면 3, 4, 5니까 5 나오잖아. 네. 그래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20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논리 되지? 네. 뭔 소린지? 자, 그러면 10, 11, 12 한번 정리해 볼게.